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제가 365에서 새로 생긴 함수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어보니까 총 37개네요. 37개의 함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도도 별표로 좀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렛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65에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이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동적 배열, 렛, 람다가 있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 람다를 배웠고 저번에 렛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동적 배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동적 배열을 설명을 드리려면 배열을 알아야 되는데 배열에 대해서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배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기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여기 함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동적 배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65에서 새로 생긴 함수들은 배열을 다루는 함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런 함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별표를 좀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 4개까지는 좀 자주 쓰이고 활용도가 높은 함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고요. 뭐 3개는 알면 좋은 것들, 2개는 몰라도 되는 것들, 표시 안 한 것들은 거의 뭐 쓸 용도가 없는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함수들을 좀 리뷰하면서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이 함수들을 좀 습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뭐냐? 레인지라는 개념이 있고 어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가 배열을 의미하고 레인지가 범위를 의미하는데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 범위는 말 그대로 연결된 셀 범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범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배열은 가공된 셀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설명이. 이거는 뭐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24년도 1월에 해당되는 값만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24년 1월 샘플이 좀 허접하네요. 24년 1월 데이터가 3개가 있고 2월 데이터가 2개가 있으니까 의도대로라면 이 위에 셀 3개의 합 470 값이 나와야겠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sumif 함수가 있겠죠. sumif 함수는 제가 언제나 함수를 접근할 때는 이 함수명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umif는 sum은 더하는 거고 if는 조건이니까 조건에 맞는 걸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umif 함수를 써서 이 수식을 구해봤는데 sumif 해가지고 이 범위에서 1월만 뽑아내야 되니까 만스 함수를 써가지고 그 값이 1인 것들의 이 열 데이터만 더해라 라는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했는데 이 결과값이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sumif 만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월 값이 1인 것만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러한 오류창이 뜨면서 수식이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풀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sum product 함수를 써야 하는 건데요. sum product 함수에서 mass 이 범위가 1인 값에 1인 값과 이 열 값을 나열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알맞는 값만 더해주게 되는 그런 수식인 거고요. 이거는 왜 되고 이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범위와 배열을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sumif를 한번 쳐보면은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에 range라고 보이죠? 그래서 sumif 함수는 기본적으로 range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range는 말 그대로 연결된 셀 범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이런 범위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스가 붙었죠. 한번 가공된 형태의 범위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럼 sum product는 왜 되는 건지 한번 쳐보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에 array라고 되어 있죠. array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배열을 의미하잖아요. 배열은 가공된 셀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만스를 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만스 치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월만 뽑혀서 나오거든요. 월만. 네. 그렇기 때문에 array가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sum product는 계산식이 작용이 되고 sumif는 오류가 나는 이유가 이 array와 range의 구분을 하지 못해서다. sumif는 반드시 range만 받고 sum product는 array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아봤고 배열 수식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열 수식은 하나의 수식으로 결과값을 하나 이상의 셀에 표현하는 수식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0, 30, 20. 그래서 sum 그래서 이 범위들을 선택을 하면은 100이 나오겠죠. 얘 세 개를 합치라는 거니까. 우리가 수식도 이 셀에 입력을 했고 결과값도 이 셀에 하나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배열 수식은 수식을 여기에 입력했지만 결과값이 여기 하나 셀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셀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수식을 말해요. 그거를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365 이전 버전에서는 그 배열 수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365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동적 배열의 개념이 나오니까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보다 큰 알파벳 리스트만 추출해라 라고 하면요, 기존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보다 크다 if로 일단 시작을 해서 얘가 10보다 크다면 알파벳을 보여주고 크지 않다면 빈칸을 보여줘 해서 10보다 크니까 A가 나왔고요. 자동 채우기를 쭉 하면 10보다 작은 애들은 빈칸이 나오고 10보다 큰 애들은 알파벳이 나왔죠. 이게 원래 의도한 대로 잘 작동을 한 건데, 이거는 수식을 각각 입력한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수식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서 이 값이 나오고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서 이 값이 나오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값이 나타나야 되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꼴 치고 if, 그리고 아까는 이 값만 참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값 범위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범위 전체가 10보다 크다면 이 범위를 전체를 선택하고, 아니라면 빈칸을 반환해줘 라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릅니다. 네.
이게 기존의 365 버전이 아닌 그 이전 버전에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수식 옆에 중괄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동으로. 이게 배열 수식으로 작성됐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수식을 발동시켰을 때 이런 식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CSE 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의 앞 글자를 따서.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먼저 반환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이꼬를 치고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을 입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지워집니다. 딴 데는 안 지워지고 전체를 잡고 지워야지 지워져요. 전체를 잡고 지우면은 지워질 거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배열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이 365부터는 저런 입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f 값 전체 그리고 10보다 크다 그리고 알파벳 전체 그리고 빈칸 그리고 그냥 엔터만 그냥 쳐도 네, 이렇게 값이 반환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열이 나와야 되는 범위를 미리 선택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점이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동적으로 배열을 반환시켜주는 이런 수식을 그 동적 배열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배우려고 했던 동적 배열의 개념이 이런 형태다. 그래서 기존의 CSE 수식 입력 방식과 365 와서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실습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보면서 하는 게 재밌으니까. 네. 이 배열에서의 어떤 연산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범위를 선택하고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도 그냥 여러 범위의 그 결과값이 한 번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꼭 1차 배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된 범위를 얘기해요. 2차는 이런 식으로 된 n 곱하기 n 형태로 된 형태가 2차 배열인 거고, 1차 배열은 n 곱하기 1 형태 아니면 1 곱하기 n 형태의 배열, 이런 형태의 배열을 1차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 4, 3, 9, 8, 7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2차 배열의 범위를 잡고 곱하기, 아까 숫자 10을 직접 썼는데 참조해도 상관없겠죠? 참조해도 전체 그 범위에 10이 곱한 결과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뭐 5로 바꾸면 5를 곱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결과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이게 배열 수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열 수식은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냐면, 이런 단순한 숫자의 어떤 그런 계산뿐만 아니라 문자열의 뭐 합치기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도 4반까지 있고 2학년도 4반까지 있고 3학년도 4반까지 있고, 요즘에 저출산이라서 4반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이 4반까지의 어떤 그런 리스트를 쭉 추출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썼던 방식은 뭐냐면 1학년 그리고 AND 한 칸 띄워줄게요. 한 칸 띄워주고 AND 반 엔터 치면은 이 학년의 텍스트 값과 반의 텍스트 값이 이렇게 붙은 형태로 하나의 셀에 반환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열이 고정이 되어야 하니까, 열이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주고, 반대로 얘는 다시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주고, 반대로 얘는 이제 행이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행이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 뒤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준 다음에 쭉 끌어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은 원하는 우리가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셀에 하나의 수식, 그래서 총 16개 수식이 지금 12개인가요? 12개의 수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이것도 배열로 수식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요 셀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이 열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드 기호를 붙인 다음에 한 칸 띄고 엔드, 그리고 반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하나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1차 배열이 반환이 될 테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2차 배열도 한 번에 반환할 수가 있다. 나중에 뭐 이런 형태에서 이걸 또 1차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콜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투콜이라는 함수를 붙이면 이렇게 쭉 일자로 된 데이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가공이 쉽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수식 몇 개, 길지도 않은 수식으로 쉽게 이런 원하는 값들을 반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배열 수식의 무서운 점이자 장점이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열 수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배열 상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배열 상수가 뭐냐면 중괄호 안에 숫자나 문자를 나열하는 형태로 그 나열을 할 때 그 나열한 텍스트를 콤마로 구분하면 열간 구분된 배열을 만들어주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면 행간 구분된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배열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퀄 치고요. 중괄호를 연 다음에 1, 2, 3, 4 치고 중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중괄호만으로 이렇게 여러 개 퍼져 있는 그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1, 2, 3, 4 숫자를 넣었는데 여기에 뭐 셀 주소라든가 수식이라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A1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오류가 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수.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상수다 해서 이런 형태를 배열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면 제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중괄호를 열고 1, 2, 3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예제라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배열 상수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B, C, D가 4개로 이렇게 나오려면, 네, 정답은 A, B, C, D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이거는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A, B, C, D는 이 숫자와 다르게 문자잖아요. 문자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직접 쓸 수 있고 문자는 반드시 따옴표에 감싸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힌트는
이 문자 구분을 콤마로 하지 않고 세미콜론으로 했네요. 네, 이 세미콜론은 아까 행간 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형태의 배열을 배열 상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식을 작성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콤마와 세미콜론을 혼합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2차 배열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한번 쳐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직접 한번 쳐서 중괄호를 열고 A, E, 뭐 그리고 세미콜론 B,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형태로 A와 E 사이에는 콤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세미콜론이 있었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는 형태인 거죠. 줄바꿔서 B와 4가 또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간단한 배열 상수로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치는 것도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굳이 나한테 왜 알려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정답이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등급을 나오게 하려고 해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if 함수를 써서 이 값이 90보다 크면 A, 뭐 70보다 크면 B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중 if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했을 텐데 이걸 조금 세련되게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if를 이렇게 여러 번 써야 할 때는 vlookup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 해당되는 값을 직접 바로바로 나오게 할 수 있게끔 vlookup으로 수식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가독성도 좋고 좀 편리합니다. 나중에 고치기에도 편리하고 데이터를 그리고 해석하기에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릴게요. vlookup으로 표현을 하려면 데이터가 조금 가공이 되기는 해야겠네요. 이 값 데이터가 왼쪽에 나오고 등급이 우측에 나오게끔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작은 값이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작은 값이 위로 올라가서 네, 자 이렇게 값을 가공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 작은 값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값을 참조해야 되는데 vlookup은 참조하는 게 항상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xlookup이라는 함수는 그걸 극복한 함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네, 이런 형태로 좀 가공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vlookup으로 vlookup 한 다음에 값을 찾고자 하는 값을 참조를 하고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뽑고자 하는 값이 두 번째 열이있기 때문에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이 값들에 해당될 때만 이 알파벳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사일치 옵션으로 입력을 해주면 true라고 써도 되고 true가 1이기도 하기 때문에 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true라고 할게요. true라고 치면은 네, 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아이고, 요거는 제가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아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식도 그 셀 하나에 수식이 하나씩 들어간 형태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그 하나의 수식에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값이 셀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 하나로 값이 한 번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참 신기하죠? 이게 또 배열 수식 할 때 저희가 배웠던 그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배열 상수를 또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등급표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형태의 기준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 값을 범위로 참조해서 쓰지 않고 이 값 자체를 배열 상수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배열 상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까 저희가 연습했다시피 그래서 0, F 줄 바꾸고 50, C 줄 바꾸고 70, B 여기 세미콜론이 잘못 들어갔네요. 줄 바꾸고 90, A 하고 중괄호를 닫으면 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테이블 어레이라고 해서 이 값 자체를 참조를 했었는데 이 값 대신에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 배열 상수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래에 콜팁이 뜨는데 이 콜팁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면 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수정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선택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쳐주면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고 이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표는 이제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도 수식이 작동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표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수식은 말짱하게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열 상수를 입력하는 것도 사실 조금 번거롭다라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려봤잖아요. 그쵸? 네. 배열 상수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이제 알려드려 볼게요.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퀄 치고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은 똑같이 이게 동적 배열에 의해서 하나의 셀에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수식 입력줄에 가서요. 여기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F9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배열 상수로 변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신기하죠? 다시 범위를 먼저 이퀄 누르고 선택을 하고 이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로 F9를 누르면 배열 상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 F9 키가 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있을 때 이걸 F9 키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결과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엔터를 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수식 전체의 결과값이 나오지만 이 F9 키는 일부의 어떤 이런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이런 값들만 중간 결과값으로 바로 반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브이룩업을 정상적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주고 이 테이블 어레이 부분에서 F9키를 눌러서 배열 상수화 해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조가 필요가 없는 수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조 없는 브이룩업을 만들 수가 있다. 배열 상수를 활용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다만 단점은 상수라는 개념은 변수와는 다르게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변화했을 때 이 배열 상수를 또 하나하나 바꿔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에는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수식들, 조건들
그런 것들을 쓸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게 사실 배열의 기초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열과 배열 상수 그리고 동적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365 함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